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1%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가 오전에 하락, 오후장에 꼬리를 달고 양봉 전환해서 마감을 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하나씩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오늘 마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전일 슈퍼개미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 상품으로 대량 매수 물량이 있었죠. 금요일에. 그래서 그 물량을 오늘 추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중에 야간이 수익금이 좀 컸었잖아요. 그 슈퍼개미 물량은 야간에 40억이 거의 100억 정도를 만들 정도로 야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야간 선물이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야간에 이제 100억 이상 만들었던 그 슈퍼개미의 그 자금은 장 중에 오전장에 30억 정도로 쪼그라들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장중 야간 대비 수익금이 급락했음에도 그 손절 청산을 하지 않았어요. 청산 없이 일단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을 땡기면서 큰 수익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그 의심 물량인 주식 선물 쪽으로 매수가 4천억대 이제 들어온 것도 포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당연히 중요하죠. 오늘 개인들은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가 돋보인 날이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관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꼬리를 달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후 이제 새벽에 16일 새벽 1시부터 있는데 트럼프 당선 시 경질이 거의 확실시되는 파월 의장의 어조 변화가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엑셀 세라피틱스가 오늘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1만 원 대비 16.7% 공모가 1만 원 대비 16.7%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피습 영향으로 혹시 모를 안전자산 선호 심리의 발동 가능성도 체크를 해야 하겠고요. 앞으로도. 그다음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11시 반에 7월물 달러 선물이 만기가 됐고요. 8월물 시작도 외국인의 매수 위주로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4,947억 진행했습니다. 자, 트럼프 피습 영향 인데요. 월요일 오늘 우리 장의 시장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섹터별 움직임 정도가 좀 눈에 띄었고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70%에 근접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트럼프 집권을 준비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식, 예를 들어 바이든을 이제 교체한다든가 하는 대응 방식에 따라 해당 시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질 수 있으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던 섹터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 달러, 비트코인, 엔화, 방산 섹터, 전통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 섹터 등은 강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엔화 상승이 최근에 있었죠. 엔달러 환율이 162엔 수준에서 158선까지 진정이 되었습니다.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이고요. 실제로 일본은행은 7월 11일에 약 224억 달러 정도를 투입했다고 발표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아직은 엔화 가치가 반등한 것이 일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세 반전이 되려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및 양적 완화가 중단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중국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GDP는 4.7%에 상승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1분기 GDP 5.3%에서 0.6만큼 둔화된 상황에서 이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3중 전회가 개막합니다. 따라서 이 3중 전에서는 부동산 시장 불황 대책,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책, 둔화된 경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시 자체는 외국계 자금이 먼저
반영해서 증시가 많이 빠졌었죠. 지금 뭐 3,000 언더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태로 해당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물장은요. 현물은 이제 트럼프 지지율 상승 효과로 첫 번째 방산주 섹터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증액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인텔리안테크, 코츠테크놀로지 등의 강세가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두 번째, 원전 플러스 전력 인프라 등 전통 에너지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건설 섹터 중심으로 반등이 많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강세의 모습 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2차 전지 섹터와 친환경 섹터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따져봐야겠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395 상단만 닿는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395 위에 상단만 닫아두고, 즉 이게 대략 한 베이시스 2.5를 계산하면은 대략 한 397.5 정도의 선물 움직임인데 397.5선을 크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에 계속 이제 베팅이 된 거죠. 위클리 옵션, 콜 옵션 매도 포지션을 쥔 금융투자는 오늘 395 콜 매도 자리를 지키면서 이 자리를 넘기지 않을 것을 이제 암시할 수 있었으나 마지막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꼬리를 달면서 위협을 받자 금융투자도 일부 축소를 395 콜매도를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종가에 다시 코스피 200을 394 언더까지 강하게 눌러대면서 콜매도 포지션을 살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손실 확대를 차단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95가 결국에는 지켜졌죠. 넘지 않았고 뭐 장중에 마지막에 코스피 200이 395를 살짝 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지키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옵션 매도자들을 체크하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는 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매번 만기일 때마다 진행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같이 함께 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곱 번째, 오늘 슈퍼개미 콜옵션이 개입된 위클리 옵션 만기일 전체적으로 마감 시에는 395.09로 동시호가에 진입해서 393.84로 마감했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395 등 콜매도 포지션에 위기가 발생하며 오후장 포지션을 축소하는 모습도 나타났으나 결국에는 종가에 삼성전자를 500원 정도 눌러서 결국에는 395를 넘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395 위클리 콜은 0.23으로 종가 동시호가 진입해서 0으로 끝나면서 395 위클리 콜 매도자들은 투입한 전액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395 위클리 풋은 0.37로 진입해서 종가 대비 약 3배 정도 상승한 1.16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위클리 옵션에 이어서 이번 월요일 위클리 옵션도 종가 대비 크게 올라간, 지난 목요일에는 콜 옵션에서 이번에는 풋 옵션에서 변동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장과 동시호가를 포함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를 한 줄 요약을 해보면요, 외국인의 상방 포지션, 누적된 상방 포지션을 살리고, 그 다음에 슈퍼개미 위클리 콜 옵션을 죽었다가 살리고, 죽었다기보다는 좀 손실 위기에 처했다가 살리고, 그 다음에 양매수했던, 오늘 하루 종일 양매수했던, 자 포지션 보면 오늘 계약 보면은 지금은 이제 끝은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을 2152계약으로 마감했지만 장중에는 대부분 콜옵션 우위에 매수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양매수를 하루 종일 진행했던 대중개미를 죽이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외가 콜을 공략했던 개인들은 죽었겠죠. 그 베팅 금액이 죽었겠죠. 395 콜매도의 금융투자는 이제 살리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종가에 500원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월물 옵션, 8월물 옵션 19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외가 풋을 중심으로 65,000 계약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량의
외과 품매수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좀 이상한 겁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오늘 310, 0.01짜리 풋옵션 중심으로 오늘 대거 들어왔고요. 그 주변에 많이 풋옵션 보험을 많이 깔아두는 그런 형태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외과 풋이 어느 정도 몰리면서 변동성 지수가 갭 상승한 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고가에서 버텨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오늘 같은 정도의 움직임을 보인다면요, 변동성 지수가 진작에 아예 뜨지도 않았을 거고요. 떴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오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외과풋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래가 몰리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제 외과 옵션을 추종하면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에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뭐 얼마나 풋옵션을 더 모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평균치보다 초반에 조금 더 많이 외과 풋을 공략하고 있다. 미리 공략해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거는 그냥 금액이 없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약당 2,500원짜리, 5,000원짜리 사들이는 거라서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냥 로또 용지 꾸겨버리듯, 로또 당첨 안 되면 그냥 꾸겨버리듯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중에 제가 그 긁는 복권이 있죠. 스피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비유를 해봤는데 긁는 복권은 출고율이 한 90%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제 남아있는 복권을 더 많이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당첨 복권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출고율이 거의 다 채워졌으면은 남아있는 것들 중에 당첨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그걸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복권의 판매가 늘어나겠죠. 그런 것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거나 하면은 외국인들도 이런 외과 보험이나 로또를 사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면 어차피 꾸겨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고,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24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개인은 20억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슈퍼개미 물량만 치면은 아마 큰 수익을 봤을 겁니다. 슈퍼개미가 40억 투입한 것은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나머지 대중개미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금융투자는 이도저도 아닌 보합선에서 끝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권사마다 알고리즘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8번째 장중수급입니다. 전일 슈퍼개미 진입 자리를 방어선으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선물지수를 보시면 파생반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언급을 드렸지만 전일 슈퍼개미가 위클리 콜옵션에 들어왔던 자리는 여기부터 들어왔죠. 그래서 이 부근을 계속 방어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12시가 되기 전에 사실 살짝의 위기가 있었죠. 근데 슈퍼개미는 겨우겨우 가까스로 포지션을 지키고 그 다음에 꼬리를 달면서 수익 전환으로 다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를 겨우 지켜내며 반등했고요. 슈퍼개미 물량이 중간에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슈퍼개미의 위클리 옵션 물량이 청산되는지 유지되는지를 주의 깊게 오늘 집중해서 살펴봤던 겁니다. 청산이 없었으니까 꼬리를 달면서 끝날 수 있었겠죠. 만약 슈퍼개미 물량이 중간에 손실 청산되었다면 오늘 그 힘있던 자금이 금요일에 힘있게 들어왔던 자금이 관리될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반등이 거의 미약하거나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11시 16분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주식 선물이에요. 주식 선물의 개인 매수가 1,040억 정도로 포착되던 시기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의 개인 매수가 1,100억이었으며 이거를 합치면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 주식 선물은 오히려 개인 매도가 잡혔겠죠. 최근 60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개인 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개인들은 롤오버를 기관처럼 많이 하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 매수를 8천억 이상 진행했던 상태고요. 다수가 슈퍼개미가 많이 개입됐을
땡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가 부근에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오후장 막판까지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서 개인이 4천억 이상 투입되면서 최근 1년간 개인 삼성전자 주식 선물 매수의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그 사이에 최대치는 2천억 선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4천억은 증거금리 레버리지 효과로 실투입 자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천억대의 주식 선물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대중개미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 슈퍼개미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개미, 위클리 옵션에 들어왔던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활용하고 그러면서 땡겨서 위클리 옵션을 챙겨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렇게 퍼즐을 끼워 맞히듯이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이라고 적어뒀고요. 자신들이 들어간 금요일 위클리 콜옵션을 청산 없이 곧 결제로 살리고자 삼성전자 주식 선물 및 현물까지도 직접 땡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387.5나 390은 거의 장중 거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까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 막판에 꼬리를 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현물의 상승도 오늘 하필이면 또 마침 내용이 조금 있었죠. 루머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부는 좀 더 지나야 확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오후장 1시쯤에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이 연간 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우시 국가첨단산업개발구 시장감독관리국에 경영 이상 기업 리스트로 등록됐다는 찌라시가 돌면서 SK하이닉스가 하락했고 반대로 그 물량이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가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슈퍼개미의 콜옵션 수익을 도와주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3시 30분 종가에 체크한 겁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으로 삼성전자 현물이 500원 떨어져서 마감을 했지만 삼성전자 주식 선물은 오히려 종가에 100원 더 올라서 현 선물 스프레드가 더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700원 차이가 나는데요. 현물은 86,700원 종료하고 시간외로 조금 올라왔죠. 선물은 87,400원에 종료되면서 이러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3.41까지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론 베이시스 2.28 대비 1.13이나 더 높게 마감이 됐고요. 이는 선물 고평가로 본다면 선물이 내일 이제 고평가된 것 해소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고 현물이 저평가된다면 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현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9번째 이제 종가에 체크한 내용입니다. 투신이 코스피 선물을 종가에 2,500억 정도를 시장가 매수로 잡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신규 매수는 오늘 1,500억 정도 추가됐고요. 즉 장중에 1,000억 매도해서 2,500억이 추가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투신이 딱히 크게 좋아하는 종가 매수 자리는 아니지만 요 부분만 따서 본다면 조정의 끝자락이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면 투신이 이 정도 투입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종가에 4, 5천억 이상 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신은 그렇게 승률이 높은 거래는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신이 종가에 5천억 이상 들어온 경우에는 승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선물은 외국인 매수가 오늘 8월 실질적으로 첫 거래일인데 매수가 4,947억이 들어왔습니다. 환율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야간 지금 현 시간에도 1,383원대 재진입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에 대비하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외국인은 이제 롤오버 포함해서 누적 선물 매수가 약 4조 8천억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최고가 402.45를 찍을 때 장 초반에 장중 최고 5조 7천억대의 누적 매수가 찍혔었죠. 그거 대비 약 1조 원 가까이 빠진 상태지만 6조 원 근접부 축소하는 과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슈퍼개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순방향을 탈 확률이 높은 슈퍼개미 자금 형태와 역방향을 탄 적도 있죠. 장중에 월물 콜옵션으로 들어오는 그 슈퍼개미 자금은 제가 왕개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역방향을 탈 확률이 높은 자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슈퍼개미가 들어왔는데 그 방향으로 진행될 자금 형태, 슈퍼개미가 들어왔는데 왕개미가 들어왔는데 역방향으로 진행될 자금 형태를 구분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둘은 분명히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는 제가 장중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혜원 파생반에는 그 뉘앙스 차이 그리고 수급 형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도 하기로 했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런 자금이다라고 우리는 구분을 짓자. 물론 100% 그렇게 딱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을 파악하면 트레이딩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겠죠. 자, 열 번째 마지막으로 야간 야간이래. 그 지난주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 이번 주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7월 15일 월요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따 새벽 1시부터 있습니다. 워싱턴 DC 경제 클럽에서 경제 정책 관련, 통화 정책 관련한 언급을 할 거고요.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비둘기로 알려져 있고요. 연설이 있습니다. 그다음 7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공화당 전당 대회가 열립니다. 실적은 장후에 블랙록,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 모건 스탠리 등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7월 16일 화요일에는 6월 소매 판매와 그 다음에 IMF 세계 경제 전망 발표가 있고요. 수출입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고요. 비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일 수요일에는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있고요.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연설 매파로 알려져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 사연설 매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18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고요. 특히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력 매파로 알려져 있죠. 실적은 우리 실적, 포스코 그룹이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9일 금요일에는 일본 6월 CPI 발표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장전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슈퍼개미 물량을 하루 종일 집중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막판 주목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물도 살펴본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